두 강사 대리전입니다. 지금 두 강사 아마 정치 뉴스 자주 보신 분은 땀박에 아실 거예요. 누군지.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렸던 두 가지의 집회. 그 집회가 거의 비슷하게 겹치게 열렸어요. 그리고 그 집회 장소의 거리는 100m도 안 되게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도 큰 불상사는 없었어요. 각각 그냥 열렸습니다만. 일단 그 집회 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각각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배를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각각 열렸고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국사 강사 두 분이 마이크를 잡고 각각의 다른 주장을 내놓은 거예요. 들어보셨죠, 지금. 김용태 의원. 이른바 이게 약자로 씁니다, 요즘에. 반탄 대 찬탄. 이렇게 좀 갈리고 있다. 근데 여기에 각각 유명 한국사 강사들이 대리전 양상으로 좀 뛰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유명 인물이 뭔가 주장을 펼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이러다가 분열이 점점 거세지는 거 아닙니까? 유명인까지 등장하고 그 유명이 또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표현의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낼 때 너무 과격한 표현들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특정 재판관들을 향해서 밟아 이런 표현들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자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탄핵 찬성 집회 조금 전에 싱크로 나갔을 때 그 황 강사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황현필 강사입니다. 그 나치 추종자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나치 얘기가 나오면 또 이게 좀 아주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 계엄을 반대했지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표현까지도 나치 추종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고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양측의 지지층들이 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것에 있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이른바 인싸라고 할까요? 그런 강사, 좀 잘 알려진 인지도가 높은 강사분들께서도 발언을 하실 때 좀 자극적인 언행들을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렸던 두 가지 집회에 각장 등장했던 유명 한국사 강사 2명. 이게 끝난 뒤에요. 약간 신경전처럼 펼쳐졌습니다. 과거에 어떤 얘기한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박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두 강사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죠. 한 역사 강사가 어제 저를 비난하면서 오늘 탄핵 찬성 집회에서 연단에 선다고 하던데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 한국전쟁, 6.25 전쟁 관련 뭐 공문 강의도 했고 수백 개가 돌아다닐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은 김일성이 남침했다는 걸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가르쳤던 사람이 이해를 다 할 텐데 어떤 의도로 말을 했다는 거 알 텐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어디 아직 한국전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수준의 저질 발언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의견 충돌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탄핵과 관련된 의견 충돌이
6.25까지 갔군요. 한국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두 강사 좀 비교 좀 해볼까요? 많이들 오늘 회자가 됐어요. 광주 금남로에서 마이크를 잡고 충돌한 두 한국사 강사들. 공통점은 한국사 강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황현필 강사는 뭐 수능 등 여러 가지 시험에 대비한 강사였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각각 100만이 넘어갔군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저 정도 숫자면요. 그리고요, 요게 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주목하시더군요. 출신 대학을 보니까 전한길 강사는 경북대, 영남 쪽의 대표적인 대학이죠. 황현필 강사는 전남대, 또 호남 쪽의 대표적인 대학. 아, 요걸 또 주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영기 의원? 네. 이게 지금 대학까지 이제 회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다, 대학이. 이렇게 두면은 이거 지역적인 색깔까지 묻어나면서 이거 더 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념 전쟁이 격화돼서 결국에는 지역 갈등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저렇게 날선 발언들을 하면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폭동이었던 서부지법 사태까지 다시 한번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날선 발언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 계엄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배경을 아무리 본다고 한들 불법 옹호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잘 이해를 하고 우리 집회에 나서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자극적인 발언들, 그리고 너무 이념에만 갇혀서 예.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발언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한국사 강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걸 쭉 한마디로 역사 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을 놓고서 지금 전혀 다른,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고, 이분들의 발언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